네,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말고사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잘 보셨듯이 기말고사도 아마 잘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지요? 자, 바로 봅니다. 거래 정보망 옳은 것을 찾으세요. 거래 정보망이네요. 그죠? 자,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개공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 사장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자, 1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의뢰인 상환의 정보 교환 체계를 위해서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개공입니다. 개공.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 그래서 용어의 기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의뢰인들끼리 정보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개공. 이 사장님들끼리의 정보 교환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거래 정보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사업자가 되려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려면 국장의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받으려면 지정의 요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부가 통신사업자가 된다.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갖춰야 된다.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 정보 처리 기사를 한 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 회원. 가입 비용 신청한 개공. 이 회원의 수가 전국에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오이 쌈빵 안에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쭉쭉 주고받으니까 오이 쌈빵 안에 오이 이빵이 아니라 쌈빵. 2개 이상의 특광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골고루 가입하면서 전국 회원은 500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0인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가처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을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고, 그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도 받지요. 그래서 승인받은 규정 그대로 또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3번도 X. 자, 4번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올리면 안 돼요.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다르게 정보 공개합니다. 죽어요. 지정 취소 사유에다가 형벌은 1년 1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대상이 된다. 오, 맞는 말이죠.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요. 지정 취소 사유면서 플러스 1년 1천.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공. 개공은 회원이죠. 이 회원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 올리면 안 되거든요. 회원이 허위 정보 올렸다면 업무 정지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물건이 있는데 거래가 끝났죠. 거래가 끝났다면 이제는 가만 놔두면 후발적 허위 매물이 되니까 거래되었습니다 하고 지체 없이 통보해서 물건 지워야 돼요. 거래 끝나면 물건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꼭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처음부터 허위 매물 올린 것처럼 업무 정지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다 X. 자, 정답 몇 번? 4번 정답.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해설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런데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 탁 걸려요. 그죠? 쫙쫙 내려와서 4번까지 가면 되는데 어디 뭔가 걸려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버려.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아니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4번까지 참고 내려가시면 되고 4번까지 잘 왔는데 맞는데 5번도 맞지 않나? 둘 중에 뭐지? 긴 게 정답이니까 4번. 그럼 점수 나오는 거죠. 자, 요 5개 지문은 꼭 보시고 2번 갑니다. 협회 옳은 것을 찾았어요. 1번 협회 설립의 절차. 설립 절차는 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발기인 3글자인데 600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협회 우리 새로 만들자 해서 이제 설립의 주체 세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정관 작성하고요. 서명 날인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뜻에 동참하실 분들 모이세요. 여기서 창립총회인데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골고루 오셔야 돼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골고루 오셔야 되고 그래서 과반수가 정관에 찬성 동의를 하면 창립총회 가결이 되고 가결되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국장의 설립에 인가를 받고 협회는 법인이니까 무엇을 해야지 성립된다? 그렇죠. 설립의 등기.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에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이것도 X.
그래서 1번은 X. 자, 2번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특광시도의 지회가 아니라 지부죠.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 밑에 조직이 지회. 네, 오케이. 지회는 시군 구급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 지회고요. 지회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 구급에다 둘 수 있는 말단 조직이고 특광시 도에는 뭐다? 도 지부죠. 지부를 둘 수 있다 하셔야 돼요. 지부. 자, 3번에 협회에서 보험사업, 중개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보험, 중개보험, 보험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서 자,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봐야 됩니다. 자, 4번요. 금융감독원장은요.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 지도 감독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제사업, 보험사업이니까 회계 장부 같은 걸 다 봐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요청합니다. 예, 금융감독 전문 건강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이 있으면 건강원장 가가지고 공제에 대해서 조사, 검사까지는 할 수가 이거죠. 조사 검사는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결과를 국장에 보고를 하면 국토부 장관은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이런 것들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일단 정답이 되겠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4번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협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선 명령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건강원장은 요청받아서 뭐만 할 수 있다. 조사, 검사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4번 5.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자, 5번도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공제기금을 자꾸 횡령해 가니까 협회 회장님하고 간부들이 자꾸 이 보험기금요, 공제기금을 자꾸 횡령해 가니까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신설한 것이 공제운영위원회거든요. 이거는 필수기한이란 말이에요. 필수기한인데 둘 수 있다 하면 틀렸다 하셔야 돼요. 필수기한이니까 협회에다가 뭐 한다? 둔다 하죠. 둔다.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요. 그래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임의기간.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필수기간. 오케이. 그래서 구별하는 건 그래서 이것도 봐주셔야 되고 정답은 4번 정답. 자, 3번 갑니다. 자, 이건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시군 자치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료 돈 내는 것은 모두 몇 명이냐 그랬거든요. 시군구 조례 정확하게 시군구 조례가 적용되는 것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아예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자격증 재발급신할 때 돈을 내는데 자격증은 누가 줬느냐?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도 누가 해주느냐? 시도지사. 그래서 이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자, 리얼에 등록은 어디 가서 신청합니까? 시군구. 그래서 이때는 시군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내는 거고. 자, 분사무소 신고하고 받은 확인서를 분실했나 봐요. 재교부 신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주사무소 관할 시군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군구 조례예요. 다만 이제 주사무소인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시군구 해당되는 시군자치구 조례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조례에다 돈 내는 건 몇 개다? 두 개, 두 명. 정답은 2번에 2명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아마 3명 찍었을 거예요. 왜? 얘도 돈 내니까 휴폐업 신고는 돈 안 내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2개 제끼니까 재교부 돈 내야지 하고 3개 찍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시군구 조례잖아요. 시군구니까 자격증 관리는 누가 한다? 시도잖아요. 시도지사. 이걸 하나 빼줄 수 있는 그러한 변별력, 그러한 결단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케이?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속으로는 틀리셨죠? 멜렁멜렁 이러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경각심을 한번 딱 가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돈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계속 물어봤다가 또 지금은 이제 조례에 따라 돈 내는 걸 모두 찾아라 그래 놓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거든요. 그거 하나 함정 판까지가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국장이 원서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빼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딱 시험 딱 온 거예요. 이제 전개에서 나온다면 이거예요. 이제 이거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냐 요거 구별합니까? 요것을 이제 더 추가해서 전개해서 낼 수가 있는 단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포상금이요, 포상금. 갑과 이건 틀리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자, 포상금 간첩이 중개법의 부양, 무양, 아강거. 그죠? 그래서 부정 등록, 양도되어,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양도되어. 자, 그 다음에 부양, 무양. 아닌 자가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거리를 썩교라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첩을 신고 고발을 했을 때 검사가 간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했을 때 간첩 맞다 하면 돈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에 무등록 중개업은 간첩 맞지요? 그래서 고발했고 A가 공소정이나 기수유예인데 기수유예 했다 했으니 간첩 맞다 그랬죠? 그럼 돈 주죠, 뭐.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그래서 기억에서 갑이 50만 원 받아요. 자, 니은의 갑은 부정하게 등록했다. 부정 등록도 간첩 맞잖아요. 그죠? 벌써 B에 대해서 먼저 신고했고 D에 신고한 2등은 돈 못 받잖아요. 검사가 간첩을 해줘야 되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한 거니까 간첩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돈 받습니다. 갑이 50만 원. 자, 이것에 갑과 을이 배분하고 합의가 없어요. 몇 대 몇 합의가 합의했다. 그죠? 6대 4로 합의를 하고 자격증 되어 양도되어 간첩 맞네요. 자, 신고를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간첩 맞다 했거든요. 돈 줍니다. 주는데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죠. 6대 4로 합의했으니까 50만 원을 6대 4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5, 6이 30. 그래서 갑은 여기에서 30을 받고요. 그다음에 5, 4, 20. 자, 을은 여기에서 20을 받게 됩니다. 자, 리얼에 을은 등록증 양도돼 받은 D와 이 두 건을 신고했는데 검사가 D를 무혐의 처분했대요. 무혐의 처분했다는 얘기는 간첩이 아니다. 자, 이는요 신변 미확보 수사받고 있다가 도망을 가버려서 도망을 가가지고요 지금 간첩인지 확정이 안 났어요. 기소 자체가 다 중지됐어요. 돈 줄 수가 없죠.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했을 때 한해서 포상금 지급되는데 기소 중지되었다 그러면 돈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합산하시면 되겠죠. 갑은 어떻게 돈 받아요? 갑은 기억에서 50, 년에서 50, 디귿에서 30, 130, 을은 디귿에서 20. 그래서 130, 20, 130, 20. 정답 몇 번이다? 4번. 네,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맞췄으리라 생각됩니다. 5번 갑니다. 자격지수 자격증지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시험 늘 나오는 거요. 교부한 시효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효를 다르면 사무소 관할 시효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효사. 내가 준 자격증 내가 취소하고 자격증을 뺏어 갑니다. 오케이? 교부한 시효사가 취소하고 반납을 받는 거예요. 사무소 관할 X. 자, 그다음 2번 시험 늘 나오는 거죠.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이다. 자격을 취소했다면 시도의사는 5일 내에 이를 국장에 보고도 하고 시도의사에게 통지도 합니다.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 이거 정답이네요. 2번 정답. 정지할 때는 청문 안 하고요. 자격 취소할 때 하는 것이 청문입니다. 청문은 취소할 때 하는 거예요. 자, 4번에 정지는 증 반납이 없어요. 자격 취소했을 때 자격증을 반납하고 분실했다 그러면 새로 발급받아서 반납할 필요가 없이 분실했다 뭐를 쓰면 된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 정답은 2번 정답. 다 맞췄으리라 생각됩니다. 6번입니다. 절등치가 아닌 것을 찾으라. 깔끔하지요. 이런 것들이 나중 가면 오히려 더 점수 받기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느냐 막 이렇게 그랬다가 나중에는 내용은 쉬운데 말장난 치듯이 함정이 많은 문제들 보다가 틀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외운 상태에서 이걸 보면요 말장난도 없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더 반가워진다는 거예요.
절등치 아닌 걸 찾아라. 사망해산 절등치. 정지 중에 나오면 무조건 절대적 취소. 그래서 자격 정지받은 소공하려면 정지 중 일을 하겠다. 사장님은 절등치. 시킨다고 하는 소공인은요. 자격 취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중에 나오면 무조건 취소. 자, 3번에 부정등록 시험 늘 나오는 거예요. 절등치 등록은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파산송업하고 복권되지 않았다. 결격이죠. 결격은 절등치. 자, 그다음에 금쟁이 33조 1항의 금지대상 이거 상등치거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취소 아닌 거 정답은 5번.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과태료 시험 꼭 나오는데 누가 때리느냐 꼭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자, 휴업 신고 안 했어요. 100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오케이. 금액도 100이하 맞습니다. 이전 신고 안 했다.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과태료를 때리는데 금액이 틀렸네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다음에 3번에요. 등록이 취됐는데 등록금 반납해야 되죠. 반납 7일. 반납을 7일에 하지 않았다. 100만 원의 과태료 맞지요? 근데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구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때릴 거고. 자, 그다음에 성실경하게 설명하지 않은 개공.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개공이가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 대충 설명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빨 5개를 뽑는다. 500이야 과태료인데 누가 뽑느냐? 등록관청이죠. 개공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에서 500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게 됩니다. 시도지사 X. 자, 국토부 장관 거래 정보 사업자 나오면 무조건 국장. 국장 나오면 국토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우리 중개법은 500입니다. 500. 그래서 100 이하 과태료. 요 말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정답.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자, 8번 문제 1년 2천 해당되지 않는 거 알고 좋아라.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쓰겠다는 얘기는 등록증을 양도되어 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절등치에다가 1년 1천. 자, 비밀 누설했다 1년 1천. 비업의 비밀 1년 1천. 아닌 자가 나와요. 1년 1천.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쓰거나 뭐 사칭을 하거나 아닌 자가 광고하거나 그렇게 되면 1년 1천. 자, 그다음에 특정 개공에게는 물건 주지 말자. 거래질서 교란행위죠. 33조 2항에서 마을 주민들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꽝꽝. 특정 개공에 몰아주자. 특정 개공에게는 물건 주지 말자. 특정 가격 밑으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 그렇죠? 개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자. 허위 광고를 유도하자. 요거 거래질서 교란행위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어디로 간다? 3년 3천. 자, 5번에 어린 자, 공인정 어린 자가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 써요. 1년 1천. 그래서 1년 1천 아닌 거 정답은 4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9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차례.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오로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30일 내에 신고관청 시군구청장에 대해 신고한다. 그 말이죠. 자, 1번은요. 임목은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목이 매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 X. 택지공조비 공급의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거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맞네. 그래서 2번 정답. 토지 임대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2번 정답. 자, 그다음에 지방공사하고 민간하고 계약을 하면 누가 더 똑똑하다?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다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양당사자 공동신고한다. X. 자, 그 다음에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뭐를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할 사항. 신고할 사항은 100% 시험 나옵니다. 인계 부부 실제 없죠. 인고 부부는 실제 없다 하는 거예요. 인고 부부. 실제 있습니까? 인고 부부. 자기 사랑해,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 같아. 결혼하자. 결혼해서 살았죠? 2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어요. 너 때문에 못 살 같아. 자, 인고 부분 실제 없잖아. 그래서 인적 사항 신고하고 있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 날짜, 중도금 자금 날짜, 부동산 어떤 부동산? 부동산에 면종류 소지지, 가상의 인고 부부가 있다면 우동짬뽕 면종류를 좋아해서 같이 소지지, 소재지, 집원, 지모, 소재, 집원, 지모, 소지지 들고 다니면서 좌우지, 장지지, 면종류 소지지 하는 사람은 가상의 인고 부부 될 수 있는데
실거래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죠. 중개업자가 누구냐? 조건기한이 있느냐 그런 거.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 신고사항에다가 아마 원래 시험 나올 것 같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갈 때가 언제냐?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이용 입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편리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이용 계획이 다 포함된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따로, 이용 계획서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 들어가? 언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언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에 공법은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X. 공법은 신고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개공이가 중개했지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신고한다? 전문가가 중개하면 전문가가 신고하셔야 돼. 개공이가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정답.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틀린 것을 찾으라. 투기 과열. 이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막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일정한 요건의 주택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 야, 통장까지 여기에는 중도금, 잔금 내 통장에 있거든요. 나는 계약금만 가지고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중도금, 잔금 다 있거든요. 조달할 거거든요. 계획서 종이만 쓰면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통장에 돈이 통장까지 갖고 가야 돼요. 통장까지.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투기 과열지구에만 증빙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투기 과열지구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야, 이건 이제 7월 모의고사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요나 얘나 다 증빙자료 들어간다. OX는 XX. 조정대상 지역은 증빙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자금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1번 지문은 증빙자료까지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투기 과열지구더라. 항상 조심하시고. 자, 2번 갑니다.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기준이 얼마다? 6억 기준. 토지든 주택이든 6억 기준이.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의 주택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맞는 말. 자, 그다음에 토지일 때는 수강세냐 기타냐 그 얘기죠. 수도 광역 세종시입니다. 수강세는 얼마 이상 토지다. 1억 이상. 1억 이상 토지. 원래 이거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억 이상 토지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틀린 거는 이거 틀렸네요. 그죠?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수강세가 아닌 기타 지역은 수강세가 아닌 기타 지역 얼마 이상 토지? 6억. 기타는 6. 비규제 6이 기준입니다.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나 해지신고 안 했다. 500 이하 과태료. 맞는 말이고 국토부 장 5번은 맞습니다. 이거는 옛날 당시에 저번 정권에서 아파트 폭등을 막지를 못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면이 안 서니까 이 조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나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때는 혼자 가거나 아니면 시군구청장 데리고 갈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5번 O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X. 자, 11번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 실거래가 신고를 거의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5%에서 10%로 개정된 거니까 시험 보는 현재 기준으로는 10%로 개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10% 과태료. 이건 시험 낼 수밖에 없는데요. 출제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안 내게 되면 야, 출제위원이 공부 안 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는 대학 교수는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안 내면 바보지 뭐. 오케이. 자, 어쨌거나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거짓말했다. 부사물 것. 라면을 그냥 막 넣으니까 목이 마이잖아. 생라면 깨면 안 되죠. 차라리 부샤 먹을 걸. 부샤무 요것이 간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 신고한 거. 허위, 없는 거래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한 거. 없는 해제도 불구하고 허위를 해제 신고한 거. 토지거래 허가를 부정하게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이용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무허가로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한 거. 이런 겁니다. 지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계약이 깨졌어요. 해지 신고 해야 되겠죠? 며칠 내에? 30일. 30일에 해지 신고 하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신고관청은 가격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틀렸죠? 우리 중개사법에서요. 구축 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구축 운영한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 누구다? 구축 나오면 누구다? 국장. 국토부 장관 나와야 돼요. 구축 운영. 국장. 신고관청 X.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한 대금 지급 자료. 자, 신고를 했는데 실거래가가 신고한 가격이 의심스럽죠? 야, 통장 갖고 와. 입금표 갖고 와. 진짜로 요 돈만큼 돈 주고 맞아? 통장 가져와. 무통장 입금이 때문에 통장 가져와. 입금표 갖고 와 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증명자료 가져와. 여기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대지자 3천. 미신고 신고 안 하면 500인데 나 3천 때리면 내가 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져버려라 얘기가 조져버리는 얘기야. 대져버려라 3천. 대지자 3천. 맞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4번 X. 자, 웃으셨죠 지금? 저도 웃었어요. 재밌습니다. 아이고 재밌어라. 12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신고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작성 방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틀린 걸 찾아라. 늘 보던 거. 면적. 집합 볼 때는 전용면적 적는 거예요. 집전 맞습니다. 시험 늘 나오는 거. 집합 건물은 전용면적. 기타 건물은 연면적. 오케이. 자, 이번에 얼마에 태어났느냐, 분양가가 얼마냐, 공급가격이 얼마냐. 어릴 때 분양권 입주권 때 얼마 팔았냐. 어릴 때는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를 제외가 아니라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을 신고해 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현존하는 토지 건물 다 커서 거래할 때는 혼자 신고하거든요.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가격을 신고하고 어릴 때는 부가세 포함. 자, 그다음에 3번에 건별 가격이 있어요. 그죠? 틀린 거 2번 틀렸네요. 그죠? 자, 건별 가격 있고 총 가격이 있어요. 건별 가격은 아파트 두 채를 한꺼번에 거래했을 때 100일호 얼마, 100이 얼마. 복부인들끼리는 아파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100일호 얼마, 100이 얼마. 그렇죠. 그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 적는 칸이 건별 가격이고 두 채 전체 가격 적는 것이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합산된 전체 가격 적는 거고 건별이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 겁니다. 건별은 각각 별의 것을 적는다. 오케이. 4번. 종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기 전이에요? 아니요. 종전은 재건축, 재개발하기 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재건축, 재개발하기 전에 낡은 부동산의 정보를 적는 칸이 종전 부동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매매됐을 때에만 종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적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또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4번 맞는 말이에요. 자, 5번. 외국인 나카무라다. 그럼 왜 한국 땅이 필요하냐? 매수용도 하고 국적도 기재되겠죠. 나카무라, where I'm from, 어디서 왔냐? I am from 방글라데시, 방글방글 이렇게. 그렇죠? 나카무라가 꼭 일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나카무라가 방글라데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도 적어야 되고 매수용도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은 2번 X.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틀린 것을 찾았어요. 1번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내 땅 내가 파는데요. 국가 허가 받으래요. 와,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 땅 내가 파는데요. 매수 쪽이 투기 목적이면 이 땅 거래가 안 되잖아요. 계약은. 그렇죠. 그래서 실수요 목적이다. 이걸 다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허가 신청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허가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돈도 주고 등기도 넘겨주고 이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둘이서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했다 해서 둘이 허가 받으러 가야 돼요. 그죠? 자, 허가 신청했는데 어머나 불허가 떨어졌네요. 땅 주인 진짜 열받습니다. 이 땅 팔아가지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그만 불가 처분돼 있죠. 불가 처분되면 완전히 확정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벌간의 거래가 안 되거든요. 땅 주인 진짜 열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열받으니까 짝대기 긴 거 어디 갔냐? 이거 짝대기 기네 이거. 짝대기 긴 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야 구청장아, 구청장아, 네가 불가 있냐? 이 자식아, 네가 왜 불가 있냐? 이 땅 팔아가지고 우리 서울대학 입학인데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몇 달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한 달. 제가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저 뚱땡이나 쓰는 것인데 이거요. 그래요? 이거 뭐
이거 안 좋아 이거. 이거 쓰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공부하고 힘든 사람들한테서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건방져 보이잖아 건방져 보여. 이거 쓰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오케이. 네, 한다. 2달에는 한다. 네, 저 기억에 좀 남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불허가 처분되면 시험 계속 나옵니다. 불허가 처분되었다 짝대기 하나 들고 한 달 내에 뭐 한다. 그럼 네가 살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2달 하면 X. 1번이 틀렸네요. 1번 X. 자 2번입니다. 자 시행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써야 되지. 그죠? 쓰지 않는다 그러면 써라. 이행 명령을 때리고 이행 명령 때린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안 써요. 석 달 안에 써라. 3개월 내에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써. 그러면 전날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한 차례씩 이행 강제금을 때려버려요. 쓸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번 오. 자 3번 시험 계속 나옵니다. 법원 경매 물건을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꾼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경매장 가는 거예요. 경매장 가면 토지를 허가받을 필요 없거든요. 깔끔하게 투기 목적이다 하더라도 경매일 때는 뭐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를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경매까지 가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받으라 그 구정은 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경매하고 같은 게 작년 시험 문제 압류부동산 공매 강제로 압류당한 거. 자,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도 법원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허가받을 기준 면적은 특별한 공고가 없다면 주거는 얼마다? 60을 초과할 때 허가받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야.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 써야 돼요. 자기가 주거용 주택용지로 땅이 필요해요. 자기가 쓰죠. 자기 두 글자 2년. 자기가 농사 지려고 업하려고 임업하려고 축산업하려고 자기가 쓰죠. 대체 토지 자기가 씁니다. 대토 2년. 대규모 사업 시행자 몇 년을 써야 된다? 4년. 사업 시행자 4년. 자기는 몇 년? 두 글자 2년. 그 2년간은 허가받은 목적을 써야 된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자, 그 다음에 14번.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틀린 것을 찾아. 외국인은요, 한국의 부동산을 함부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심해요. 그죠? 제주도 땅도요, 많은 부분이 중국 소유로 넘어갔죠. 중국인들이 그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요, 많이 소유하고 있대요. 그죠? 테헤란의 빌딩도 중국 자본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부산 쪽은 또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제를 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본에 외국인이 정려 계약으로서 건물 소유를 취득했다. 계약으로 취득하면 일단 외국인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정려 계약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시군청에 신고하라. 신고 안 하면 300 이하의 과태료다. 맞는 말이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 대장 장부에 다 기록해요. 장부에 다 기록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일사분기 끝나면 한 달 내에 시도지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또 보고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국토부 장관까지 다 보고를 해요. 국장도 그 외국인을 관리하고 시도지사도 외국인을 관리하고 시군구청도 외국인을 계속 관리합니다. 주위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비정상적인 부동산을 소유한다라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 세무조사 같은 걸 한 번씩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고해 주라 그 말이죠. 계약이다 60일 위반시 300. 자, 2번요. 한국인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으로 바뀌어요. 이제 외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소유하는 때 됩니다. 그럼 국적이 바뀐 날로부터 신고하셔야 돼.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냈네요.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숫자. 계약은 60일인데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약 이외의 원인이죠. 상소라든가 뭐 경매라든가 신축, 개축,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맞네. 6개월. 계약은 60일. 여기 있다. 계약은 60일. 나머지 사유는 6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6개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행하는데 경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대금을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그래서 요 날로부터 이제 6개월에 시행하는 맞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이 허가구요.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있죠. 네 군데가 있어요. 그죠?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오케이. 군사시설을 보고요. 문화재 보고요. 야생생물 특별 생태계 보조지요. 네 군데는 허가구역인데 이걸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 혀를 쭉 뽑아줘. 둘둘둘 말아버려요. 외국인의 혀가 말렸어요. 둘둘 치킨. 외국인의 혀가 좋아하는 치킨이 또 뭐다? 둘둘 치킨. 그래서 2년 2천. 2년 2천. 저거 아십니까?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저거 누구죠? 요즘 안 나온다 그죠? 예전에 누가 있어요? 사장님 나빠요.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사장님 나빠요. 걔 누구죠? 걔 이름 뭐지요? 방글라데시. 사장님 나빠요. 걔가 원래 혓바닥이 똑바랐거든요. 똑바랐는데 군사시를 보고해서 이거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구청에 끌려가서 혀를 쭉 뽑아서 둘둘 말아버렸어. 그때부터 둘둘 말해서 그때부터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예요. 블랑카. 사장님 나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2천 맞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틀린 거 2번 X, 2번 X. 자, 15번 분묘. 틀린 걸 찾아라. 합자. 분묘 기지권은 기존 묘만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오히려 새롭게 추가 권능은 없습니다. 합장을 하거나 쌍문하거나 그런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평평한 거 평장, 쑥 들어간 남장, 뽕분이 없죠. 그러면 공시 기능이 없으니까 뽕이 없으면 묘인지를 몰라. 분묘 기준이 인정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분묘 기준을 포기한다. 땅 주인이 야 이제 그만 옮겨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분묘 계속 두실 겁니까? 옮겨주세요. 이사 비용 드릴게. 옮겨주세요. 오케이 그래요 알았어요. 합의가 되죠. 그럼 분묘 기준은 포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합치로서 의사 포기한다는 의사 합치로서 의사 표시로서 분묘 기준은 포기하는 밥벌입니다. 점유까지 빼줘야 이사를 가야지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의사의 합치로서 바로 포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의 포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어머나 점유까지 포기해 이사까지 가야지 소멸되는 것이다. 아니지.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바로 소멸이 되더라 하는 판례죠. 판례. 틀린 거. 이거 틀렸네요.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번요. 처의 분묘를 추가로 써요. 분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묘. 자연장이 아니다는 그 얘기예요. 수목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장이라는 뜻이에요. 매장. 자, 매장하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매장 신고는 며칠이다? 30일. 매장했쌈 30일 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오, 남편이 힘들겠어요. 남편이 그냥 먼저 갔어요. 싫어서 갔는데 엄마나 자식들이 거기다 아주 추가세를 재버리네. 아우 힘들어라.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땅 주인의 승낙 없이 이제 장사법이잖아요. 장사법은요 뭡니까? 장사법은 분묘기지권 세상 끝날까지 하는 거 이제 땅에 대한 희생이 너무 많아. 땅 주인이 지 땅을 못 써. 분묘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장사법을 만든 거예요. 장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땅을 보호하자. 땅 주인의 땅 소유권 행사를 보호하자. 그래서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묘가 들어왔다면 그것이 매장이든 수목장이든 관계없이 땅 주인은 묘를 철거하라. 수목장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승낙 없이 들어왔다면 묘주인, 수목장 주인은 묘주인이나 수목장 주인은 분묘에 관한 권리일체를 땅 주인에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장사법의 기본 취지가 됩니다. 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X. 자, 16번 갑니다. 주말농장 공법이요. 공법. 틀린 것을 찾아라. 체험농장입니다. 주말농장 계획서를 써가지고 제출해야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농업법인이 단순히 찢어요. 공유 분할 찢을 때. 공유농지 할 때에 이미 농지증이 다 들어가야지 공유등기가 됩니다. 단순히 찢을 때는 농지증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자경의 원칙, 자경. 경자, 유전의 원칙이고 경자,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군대 끌려가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거나 석 달 이상 해외여행 중이나 뭐 이럴 때는 예외 없이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임대차가 된다면 또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자 보호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줘야 되는데 대항력을 주려면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뭘로 한다? 서면계약. 종이 쪼가리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저 서면계약서를 가지고 시구 읍면장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요.
시군면에 확인을 딱 도장을 탁 받고요. 인도받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될 거고 다음날 이길 오전 0시부터 뭘 준다? 대항력을 줘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농지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 주인이 나가라. 농사 그만 짓고 나가라. 그러면 뭐라 한다? 못 나간다 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서면 계약서를 써라.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전용의 협의 시험 많이 나옵니다. 농지를 전용하기로 국가장관급에서 농림부 장관하고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합니다. 이 지금 현재는 농지지만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면 이건 개발지니까 농지의 필요가 없다. 맞아요. 자, 주말 농장인데 주말 농장 이런 데 써보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너무 맑아요. 영이 너무 맑아요. 쏘을 수가 있어요. 주말 체험 노농은 1만이 아니라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농업인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말 농장 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비농업인이 소유할 때는 면적 제한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농업인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숫자 같이 1이다 보니까 순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5번이 X가 됩니다. 구별해 주시고. 자, 그래서 17번 갈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이 사항이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요. 분쟁이 나니까 구토가 나오. 집주인하고 자꾸 분쟁이 발生구토가 나. 구토가 난다. 구토부에다가 분쟁조정이 있거든요. 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토지공사, 한국부동산원 요런 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시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돼 있어요. 두고 있다면 거기 가서도 조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이거 맞는데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대항력을 주려면요, 대항력은 대항요건이 뭐다? 인도받고 주택은 주민등록이잖아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주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거부터 할까요? 등기죠, 등기. 이 대항력은요, 물권의 효력이잖아요, 물권. 원래 채권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채권은 두 사이의 관계인데 제3자에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채권처럼 관계 있는 사람끼리 주장하죠. 그래서 대항력은 본질이 물권에 관한 권리예요. 물권에 관한 효력이에요. 내 물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대지 마라. 대항력은 물권의 효력이지 채권의 효력이 아니잖아요. 자, 물권은 뭘로 얘기한다? 등기로 얘기해요. 등기. 공시가 되어야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등기로 얘기하는데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등기가 일치해야 돼요.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등기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가 된 물권처럼 대항력을 주려면 실체적 권리관계 일치해야지 등기가 유효하듯이 요거는 사실상의 실체관계가 일치를 해야 대항력이라는 물권을 줄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인도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전차인이다. 전차인이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이 일치된다니까요. 그럼 누가 주민등록을 해줘야 된다?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줘야 돼. 그럼 살고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이 일치하죠. 일치하면 대항력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대항력이라는 효력은 누구에 귀속시키느냐? 누구에 귀속시킬까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의 권리죠.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효력은 누가 가져간다? 임차인이 가져가요. 하지만 요건은 이 집에 적법하게 전세자가 되었다면 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누가 돼야 된다? 전차인이 돼 있어야 돼. 일치하면 효력을 주는데 효력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자, 그럼 다시 볼게요. 3번 봅니다. 3번 보시면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는 임차인이다. 그럼 직접 점유하는 직접 점유하는 누가?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전대차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집에 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누가 해야 된다? 전차인이 해야 돼, 전차인이. 자, 근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 안 했대요. 주민등록을 안 했대.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을 일치하지 않죠. 그럼 대항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3번은 맞는 거예요. 3번. 오, 나이스. 오케이. 자, 그다음 4번 갑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그죠? 제3자 저당권 등기일이 같은 날이다. 다 요건을 같은 날 갖추면 누가 이긴다? 저당권이 이겨. 왜? 임차권은 대항력이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같은 요건을 갖춘 날이면 저당권은 그날 대항력을 주는데 임차권은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누가 이긴다? 저당권이 이겨요. 자,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소 기준보다 임차권이 후순위로 내려가니까 기준보다 후순위니까 경매에서 다 소멸돼 버려요.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 지번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주겠죠. 그죠? 자, 다세대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틀려요. 이게 상실이 되게 되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불안감. 이거는 누구 불안감이에요? 그죠? 불안감 때문에 못 삽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일 때 번지수 정확하게 전입신고 대항력 취득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막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서 다세대로 바뀌어야 돼. 나 빼고 다 다세대로 다 바뀌어버렸는데 나도 따라서 다세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호수가 없다는 이유로 대항이 깨진다면 집주인이 공사만 해도요. 불안해서 회사 출근을 못합니다. 다세대로 바뀔까 봐. 대항이 깨지면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대항이 깨지면 우선 변제금도 없잖아요. 대항 요건이 깨지면 최우선 변제금도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회사를 가고 주거생활에 안정을 취하려면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은 다세대로 바뀌었다는 이유만 갖고는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력 그대로 유지된다. 요 사정만 가지고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틀린 걸 찾으라 했죠.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문제를. 자, 틀린 걸 찾으라. 5번 X. 1번 O, 2번 O, 3번 한번 보셔야 돼요. 3번. 3번도 중요합니다. 4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죠?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이긴다는 거. 5번은 요도 팔린데 하셔야 돼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이 사정만 갖고는 깨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상가임 대차 틀린 것을 찾으라. 인사를 잘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주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 이해관계인입니다. 인적상 열람이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죠? 인적 개인정보는 열람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의받고 적법하게 전대차가 되었죠. 그러면 전차인도 갱신 요건은 누구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예요. 전차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뭐 한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 행사. 자, 그 다음에 깎아주세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 명령 신청 제도 관련해서 비용 들어요. 비용은 집주인, 상가주인에게 물어내라 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가 있다. 5번 X가 돼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시고. 등기 명령 신청제도는 뭐죠? 저거는. 그렇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보호자금 안 주니까 법원에 달려가가지고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해놓고 일단 급한 김에 이사가 나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보호자금 안 줘서 한 것이 등기 명령 신청이니까 비용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지, 상가주인이 내야지. 그죠? 그래서 등기 신청 비용에다가 등기가 됐을 때 등기 비용까지를 다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열 경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은 O, 기혼 O. 압류는요, 관념상의 압류지요. 인식 관념상의 압류. 부동산은 정착물이니까 관념상으로 법원에서 뺏었다라고 인식이 되면 부동산은 압류가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다 알려줬거나 아니면 채무자에게 네 집 경매한다라고 발송 도달해서 알려줬거나 인식시켜주면 여기서 효력이 압류율이 생깁니다. 자, 압류가 된 후의 것은요, 뭐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경매한다라고 등기까지 다 하고 다 압류 다 인식 다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뭐하러 들어갔느냐? 경매 등기가 됐는데 뭐하러 그 세 들어갔느냐?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돼요. 주장할 수가 없고 경매 등기 후, 즉 압류 등기 후에 유치권도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디귿 시험 많이 나왔죠? 차순위자 아까비는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가가 20억이다. 그다음에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19억을 넘을 때 19억 9천. 1등이 20억이고 2등이 아깝게 19억 9,999원을 썼다. 아깝잖니. 그때 하는 게 뭐다? 차순위 신고. 차순위 신고 하면 1등이 나중에 돈 안 내면 차순위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쓴 가격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울 때만 할 수 있다. 오. 자, 그다음에 매수인은 돈 다 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데 촉탁 등기를 촉탁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X. 돈 다 냈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겸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 다 소멸해요. 저당권은 항상 소멸합니다. 다 소멸. 저당권은 무조건 경매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말의 뜻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찰자 쪽에서 보게 되면 매수인 쪽에서 보게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저당권은 누구한테 낙찰자에는 대항을 못해도 누구한테 간다? 법원에 가서 뭐 한다? 배당받아. 저당권이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것이지 저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저걸 근거로 해야지 법원 가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어쨌거나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면 X. 자, 그럼 뭐 옳은 거 3개 나와야 되는데 3개 맞네요. 가나다. 요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라스트 20번. 경매대리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이 취되면 대리업도 업무 정지가 웬 말입니까? 중개업이 취돼 버리면 대리업도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만약에 중개업을 업무 정지 먹었다면 대리업도 업무 정지고 중개업을 휴업했다면 그 기간 동안 대리업도 업무 정지인데 중개업이 취돼버렸잖아요. 등록 취되면 대리업도 등록이 취되는 겁니다. 자, 1번이 틀렸네, 그죠? 바로 틀렸네. 1번 X 끝. 자, 2번 O 우선 매수 갈 수 있고 3번도 O 공인자 자격이 취되면 중개업 등록이 취되잖아요. 그럼 대리업도 등록이 취됩니다. 오케이. 자, 부칙 개공은 안 되니까 자격증이 있는 공인자 개공하고 법인 개공이 대리업 등록할 수 있고 사장님은 직접 가세요. 직접 가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직접 가세요. 사장님 직접 가세요. 직접. 예? 소공 보내지 마시고 예, 훌륭하신 보조님도 보내지 마시고 사장님 직접 오세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 오. 그래서 틀린 것은요.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아, 우리 김말고사 보였습니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몇 문제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한 9월달, 10월달쯤에 9월달, 10월달쯤에 쭉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때 쭉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 2-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가시면 다 기억나요. 오케이. 자, 잘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